그리고 자신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신감이라는 것은 철저한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겠죠. 연습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자신 있어, 나 잘 칠 거야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감을 활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연습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습관화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가져오는 것은 집중력이 향상되고 도전적인 행동으로 가질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신감 훈련 프로그램에는 동영상 보기, 자화기법, 자신감 훈련이라고 하는데, 동영상 기법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하는, 아까 챔피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음걸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박세리는 항상 행동이 약간 걸음걸이조차도 약간은 행동을 자신있게 하는 거. 그럼 그런 거를 아이들이 또 따라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보면 좀 약간 위축이 되는 이런 애들도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뇌는 에너지를 못 내겠죠. 자신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걸어갈 때도, 자,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선수들이 하는 거를 자, 너 저 퍼팅을 했을 때, 너도 성공했을 때 저 프로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럼 따라 해보고. 지금 타이거즈가 하나 놓고 나면 팍 포효하라 하고 막 해요. 그런 것들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하는 거. 그다음 자아기법은 자신의 말로써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가 될 거야.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프리샷 루틴은 같은 행동을 무한 반복을 했을 때 습관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로는 편안함과 안정감, 일정함, 올바른 근육이 상대입니다. 자, 지금 전인지 프로가 루틴을 하는 걸 볼게요. 자, 이 행동을 방금 뒤에서 연습생하고 뒤에 서서 내가 어디로 치는지 이미지하고 그 다음 그것만 보고 설 때 오른손 놓고 발 벌리고 손 놓고, 그럼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걸 프리샷 루틴에 자신만의 루틴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연습할 때도 그렇게 넣어두게 되면 시합장에서는 나는 아까 조건적인 프리샷 루틴을 시작하기만 하면 반응이 똑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연습할 때 대충 하는데 시합할 때만 집중을 해요.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연습을 올바르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 프리샷 루틴이라는 걸 안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시합에서는 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드에서도 하는 방법. 자, 드라이브 샷 할 때 하는 거. 자, 필드에서 하는 루틴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골프장에 갔습니다. 자, 골프장에 갈 때 차를 타고 백을 내리죠? 백을 내리고 옷을 갈아입고 넣고 연습장 가서 샷하고 퍼팅 그린에 가서 뭘 하고 이런 것들. 항상 선수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루틴화 시켜요. 근데 각 골프장마다 틀리겠지만은, 자, 퍼팅 그린에 몇 시에 몇 분까지 가서, 또는 우리가 자, 필드에 시합장에 갔을 때 몇 시간 전에 일어납니까? 자, 우리 부모님 만약에 8시 티업이에요. 몇 시에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잘 아이들이 커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 자, 왜 3시간이죠? 3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안 쳐요. 저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밥을 안 쳐요. 그러니까 밥이 30분 되는 동안 마사지를 전체 다 해줘요. 애기를 자고 있을 때 그냥 다 만져줘요. 그리고 4시에 딱 깨면 밥이 딱 돼 있어요. 30분 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밥을 해서 해가지고 반찬 꺼내서 밥 먹이고 양치하고 씻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거진 연습장에 한 5시 10분 반 요 정도에 도착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성 상태가 낮아진 상태에서 8시에 시합인데 7시에 일어나가지고 시합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어떤 에너지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3시간, 4시간 전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합을 하는 선수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죠.
자, 밥을 먹고 그 밥 자체가 소화를 하면서 에너지로 넘어가는 시간 자체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에너지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고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 선수들이 보면 다 먹죠. 그게 바로 먹는다고 실제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뒤에 계속 쌓여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합을 하면서 잠 자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몇 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도 체크하고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체크하고 가서 루틴 하는 게 가서 연습하는 것도 체크하고 엄청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합 중간중간에 아이들 보고 먹는 것도 4시간, 5시간 뭐 길게는 요새 뭐 안개 끼고 하면 10시간도 있고 뭐 하잖아요. 사람이 10시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공을 뭐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에너지 보충을 하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실수에 대한 루틴도 있죠. 아까 뭐 실수를 만약에 내가 치샷을 해서 실수를 했어요. 타이거즈가 얼마 전에 실수하고 나서 그냥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내가 하늘을 그냥 맑고, 왜? 부정적인 뇌신경회로 잘못된 거를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하면 어쩌지 이게 아니고 그냥 다른 화제를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티샷을 하고 선수들이 캐디랑 걸어가면서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할 거예요? 자, 방금 티샷을 잘 친니 못 친니 방금 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뇌신경회를 뇌를 쉬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산시키면서 그걸 쉬게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가 아까 과하게 계속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에너지 안 나요. 그러면 나왔다가 뺐다가 나왔다가 뺐다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옛날에 보면 너 치면서 옆에 애랑 말하지 마. 너 애하고 말하지 마. 하도 장난치고 하니까 말하지 마 하고 딱 네 공만 치고 해라. 집중해. 4시간, 5시간 또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 아이들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공을 칠 때 하나하나 집중해서 치는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 할 때 하고, 자, 공 하나 치고 나면 다시 풀고, 또 공 칠 때 딱 집중해서 공 하나 딱 치고, 공 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다면, 아이들이 그런 건 정말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루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만으로도 뇌신경에는 50에서 60% 활성화된다라고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본인이 아까 연습할 때 매우 정확하게 집중해서 샷을 하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화들이 있습니다. 게리 플레이어도 퍼팅 연습할 때 메이저 대회 마지막 우승 퍼팅이라고 항상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리 플레이어는 163승. 그리고 꿈은 언젠가 실현된다라는 강한 믿음이 본인의 어떤 심상으로 되고 항상 리드보드 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상상을 하고 이런 심상과 통해서 위너와 같은 행동으로 자신감을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잭 니클라우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홀 퍼팅, 아까 같은 그런 퍼팅을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못 넣어가지고 우승을 못했는데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18번은 그 짧은 퍼팅을 놓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잭 니클라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아니 방금 그렇게 놓쳐놨고 왜 그런 적이 없냐?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잭 니클라우스를 막 기자들이 막 뭐라 한 거예요. 근데 잭 니클라우스의 그 행동들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실수에 대한 내가 못 넣은 건 아예 잊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아예 못 친 거는 끝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잘 친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친 거를 고집어갖고 니 뭐 왜 못 넣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상이 하나의 부정적인 심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심상도 될 수 있는 거죠. 못 친 거 못 넣은 거 계속 끄집어내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쳐야 되잖아요. 또 돼야 되잖아요. 잘 된 것만 기억을 하고 아이들이 할 때. 그래서 심상 훈련을 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이 잘 되고 할 때 정확하고 선명도 있게 거지부지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첫 홀 티박스에 어디서 한다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상 훈련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절을 정확하게 하는 심상들. 그래서 심상은 이렇게 신체에 변화를 줍니다. 집중력과 직관력, 창조성, 대체의학으로도
심상, 우리 그 뇌, 아까 뇌출혈 얘기를 했지만, 뇌가 다쳤을 때, 운동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게, 이 대체의학으로 하는 게 심상이에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 정말 대체의학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 기법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죠. 자, 자화라는 거는 아까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화 기법. 자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뇌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 관련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을 준비시킨다고 아까 제가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화는 테이크백 낮게, 길게, 천천히, 머리 고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주의 집중. 좋아. 자, 이제 시작한다. 파이팅. 나 초토래. 자, 지금 조금만 집중하자. 자, 현재 지금 티샷만 집중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 자신감. 굿샷. 잘 쳤어. 잘했어. 할 수 있어. 이번에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자화는 엄마 보고 있는데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안 들어가면 어쩌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자화를 넣으면 그 관련 뇌신경회로가 신체에 영향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체 호르몬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자화 기법. 자, 골프 집중력 훈련인데 집중력이라는 거는 주의가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펄팅이고요. 승승장구하던 서희경 지난해 초반 롯데마트 여자 오픈 마지막 이것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10cm 퍼팅을 놓치면서 우승 퍼팅했어요.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고 공교롭게 이후 긴 슬럼프에 빠진 뼈아픈 그게 끝났어요. 이 기록이었습니다. 서희경 프로는 그 뒤로 지난해 끝났어요. 한국 여자 오픈 이것도 중국 보세요. 연장전에서는 이은주가 1m 자, 이은주 프로도 지금 이때가 아마추어였어요. 아마추어인데 프로에 나와서 우승을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m 퍼팅, 3 이처럼 퍼팅. 웃음이 걸려있는 마지막 18번 홀 짧은 거리 퍼팅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지난해 한국 여자 프로골프를 평정한 이보미는 1m 거리 퍼팅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합 전에는요, 한 50알 정도를 홀에 넣어요. 1m 거리를.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올리고, 또 그립은 좀 작게 잡는 편이고요. 정확하게 쳐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팟에 맞춰서 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자, 지금 이보미 프로는 1m 퍼팅을 50알 정도를 넣는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자, 왜 1m 퍼팅을 연습을 시합 때 많이 할까요? 아까 집중력, 자신감이죠. 1m는 웬만하면 연습할 때 다 넣겠죠. 그러니까 넣는 것만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스팟에 맞추는 거 집중을 하고 다른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뭐 3m, 5m 이런 거 뭐 연습 그냥 뭐 아이들 해요. 그냥 그거 대충 이렇게 하면 못 넣으면 그만인데. 근데 1m라는 건 정말 넣어야 되는 그런 집중력 훈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을 해서 연습하는 거. 반대로 이제 주의가 산만해서 연습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방향입니다. 그 주의 집중 사례로 지금 보면 잭 니클러스 옛날에 아놀드 파마랑 잭 니클러스 엄청 그때 미국과 뭐 유럽하고 엄청 유명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갤러리 문화가 좀 약간 비신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잭 니클러스가 약간 똥똥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아놀드 파마 팬들은 에이 뚱보야 퍼팅하기 전에 뚱보야 너 실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잭 니클러스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러놓고 옆에서 행거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베노간도 파3에서 베노간 샷을 하기 전에 누가 앞에 쳤는데 그 사람이 홀인원인 거야. 시합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먼저 쳐야지 라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트라는 프로도 시선을 나는 핀과 페어웨이 홀컵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 훈련과 이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에서 메트로놈이 있는데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야구 선수나 이런 골프 선수들도 해요. 메트로놈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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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그럼 끝부분만 보는 거야. 아이들 보고 자 1분 동안 자 끝만 보는 집중을 하고 딱딱딱딱딱딱 왜? 1분 또는 10초, 30초 그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켜놓으면 우리가 그 퍼팅을 할 때 10초, 30초 그 퍼팅을 하는 동안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트로놈 훈련 또는 시계초가 딱딱딱딱딱 움직이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1분 하고 다른 거 좀 쉬고 그럼 또다시 1분 딱딱딱딱 하고
그래서 옛날 야구 선수 보면 야구 모자에다가 앞에다가 배추 이파리 하나 넣어놓고 하는 그 있었어요. 배추 이파리 그거 딱 배추만 딱 보고 있다가 딱 이제 시합 들어가고 하는 거. 다른 거 분산 안 되게끔 하게 하는 뒤집중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낮아진 각성 높이는 거, 높은 각성도 조절하는 거, 아까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었을 때 되는 건데, 자, 우리 퍼거슨 감독하고 전현지 코치입니다. 즐겁거나 칭찬을 받을 때, 이제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짧게 그래서 넘어갈게요. 우리 보상을 받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칭찬받거나. 근데 이 불쾌감, 꾸중 이런 거 들었을 때 아까 아드레날린 분비된다고 했죠? 이 과정들은 생리적인 반응인데 그거를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돼요. 학생들을 엄하게 꾸짖을 때는 노르아드레날린 분비시키면 집중력을 높여줄 때는 높여줘야 돼요. 근데 또 바짝 긴장하고 지도가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칭찬을 하면서 보상을 제시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도파민 분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집중해라고 하면서 집중 말만 하고 그걸 도파민 분비를 안 시켜주게 되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퍼거슨과 전현지 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라는 거와 간단하게 아까 아드레날린하고는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아드레날린은 얘기해 드린 거 아드레날린은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반응을 내는 스트레스가 좋은 겁니다. 아드레날린은. 근데 과하게 되었을 때는 너무 우울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도파민인데 우리가 행복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근데 반대로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동기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도파민의 정의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도파민이 학습과 동기부여, 보상 시스템, 운동 조절을 다양하게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을 어떻게 부여를 잘 시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가 게임을 아이들 왜 좋아하겠습니까? 도파민 때문입니다. 게임, 마약, 술, 뭐 이런 것들. 도파민이 과하게 계속되면 될수록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휴대폰 이런 것들. 근데 그 게임도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스테이지 1 대장까지 하고 대장 끝나고는 뭘 해줘요? 보상 줘요. 총 하나 주고 칼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면 스테이지 2 가면 또 도파민 시켜요. 그래서 이 보상을 잘 적시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 도파민은 목표를 설정하고 보상 시스템 그리고 예상과 실제에 대한 차이에서 분비가 되는데 자, 이 개한테는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자, 뭐 잘하고 나니까 개한테 이걸 줬어요. 개가 꼬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가 개가 말 잘 듣고 하면 그냥 까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개한테는 이 햄버거를 핫도그를 줬는데 자, 이 개한테는 보상을 파프리카를 줬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보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개가. 도파민 분비 안 되죠? 네. 나 정말 잘했다고 지금 옆에. 자, 우리 개가 지금 두 개가 도파민 분비가 적시적절하게 보상이 들어가면 이 개는 다음에도 지가 이거 했을 때 학습이니까 요런 게 나오네 하면서 도파민 분비 되겠죠? 자, 또는 보상을 주는 우리가 좀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어. 근데 내가 필드 가서 59타 칠 거야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59타 쳐. 칠 수 있습니까? 이거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건데.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5자를 치긴 치는데, 없죠, 거의. 그런데 이렇게 높은 목표 설정을 하면 도파민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접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도파민 분비되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되면 또 다시 목표 달성하면 또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도파민 분비의 성장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하니까, 자, 두근두근, 나 하고 싶어. 막 이러지 아이들이. 자, 그때 도파민 분비되는데 또다시 목표 설정하면 또 쾌감이 느껴져요. 또 다른 도파민 분비될 때 두근두근 하면서 쾌감이 돼요.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뭘 넣어줘야 되냐?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적시적절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목표 달성한 후에 상을 줌이라고 지금 5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놓고 나면 즉시 더 높은 보상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줘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목표 설정이에요. 자, 목표 설정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 수익 목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도파민 분비를 시키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 분비를 시키는 거는 적시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절반 왔습니다. 아닙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 스트레스 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산에 지금 절반까지 왔을 때 와, 지금 이제 절반 왔어. 미치겠네.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 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절반 왔는데 이제 절반 왔어랑 절반밖에 안 왔어라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지금 박찬호가 은퇴하고 나서 너무 삶이 무효하지만은 자기들은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프로테스트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프로테스트 막 준비하고 되게 열심히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아까 골프 일기를 쓰는 건데 타수를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70타를 1회 이상 달성하고 꾸준하게 80타를 유지하고 이런 걸 적어놓는 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도파민 분비되면 그거를 인해서 집중이 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액정을 적어다니면서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어떤 헬스 하시는 분의 몸과 제 얼굴을 붙여서 여기다 놔뒀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난 이렇게 될 거야. 운동을 시작하려고 오래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지만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자주 보는 데다가 놔두면 그거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가 지금 휴대폰을 보다가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은 그 즉시 목표 설정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우상혁 선수 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게 도파민 분비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KLPGA 박인지 프로도 우승 인터뷰에서 우승했는데 바로 그냥 다음 달 계획 미리 짜서 안심이 된다. 왜? 우승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로 목표 설정을 하면서 도파민 분비를 바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다음 우승을 위해서. 끝난 거예요. 우승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도파민은 어떻게 아까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에서는 우승을 하고 나면 지금 우승을 엄청나게 몇십 승을 했은 거예요. 근데도 우승할 때마다 막 엄청 화려하게 해줘요. 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야, 너 잘했어, 너 잘했어. 그러면서 다음 또 우승하면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딩크도 우리 2002년 월드 I'm Hungry 4강, 8강 들어 우리 정말 잘했지. 16강만 통과 잘했는데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도파민 분비시키면서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스포츠에서는 도파민을 어떤 식으로 분비를 시켜서 어떤 성공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인비 프로도 골프 일기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박인비 프로가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박인비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m possible이라 좀 impossible 불가능, impossible 가능이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안 하더라도 점 하나 찍으면 도파민 분비시키면서 내 장점을 찾고 칭찬해주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멘탈을 선수들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아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세로토닌 분비가 되죠. 자, 이 세로토닌이 저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명도 요새 이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명 자체는 뭐 삐삐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요새 여성분들이 조금 그런 이명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는 호르몬 분비를 시켜주는 거를 세로토닌이 그걸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세로토닌 분비를 잘 시켜줘야지 아이들이 이 감정에서 자기들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뭐 세로토닌 부족하면 불면증,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불안감 증가 여러 가지들이 유발되죠. 이게 아이들한테 생긴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세로토닌은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호흡을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침에 명상을 통해서 아침 해 뜨면 세로토닌 분비돼요. 햇빛,
많이 받으시고 아이들 할 때 햇빛 운동 많이 시키고 아침에 긍정적인 명상 같은 거 이미지 트레이닝 시키면 아이들이 세로토닌 분비되고 부모님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왜? 세로토닌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호르몬 이런 것도 전부 다 단백질하고 이런 호르몬은 우리가 어떤 영양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메가3, 오메가5 다 드시죠.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영양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먹어도 안 되지만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멜라토닌은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의 주요 기능은 체온을 유지시키고 면역 기능 강화시키고 생식 기능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은 밤에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한 2시에서 3시쯤에 가장 많이 멜라토닌이 분비돼요.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 둘째가 키가 안 커요. 맨날 보면 11시, 12시 내가 자는데 자다 안 자요. 근데 보통 11시쯤에 시작을 해서 이 시간 12시에서 쭉 시작하면서 이제 멜라토닌 분비되는 게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아이들 잠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다음날 그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으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세로토닌 분비되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걔가 세로토닌 남은 게 다시 멜라토닌이 전환되거든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 무조건 많이 분비시키면 아이들이 안정하고 행복하고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고 하는 건 세로토닌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자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는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 시합할 때 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컨디션 당연히 안 좋죠. 그 수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부분도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마지막으로 기분 조절, 식욕 조절 이런 것들, 멜라토닌은 밤에 전환되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호르몬도 같이 알아보고 했는데 로즈 플라워의 정신력도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이 반복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자, 정신도 반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강화시키고 많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력도 근육이다. 이 말을 우리 심리학자들이 되게 강조를 한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게 피곤하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 부모님이 아까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이들은 잘 클 수 있습니다. 물 잘 주시는 거예요. 식물 잘 자라 물을 잘 줘야지. 햇빛 잘 줘야지. 아이들 잘 자라죠. 지가 놔둔다고 지가 잘 클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물 안 줘도 잘 자라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자란다는 거죠. 그런 거 성장을 키워야죠. 난 순위가 좋아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